까마귀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늦가을, 태백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마른 나뭇잎들은 수산한 바람에 힘없이 바스러지며 마치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흩날렸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아무렇게나 걸친 거대한 산에 산의 그림자라 불리는 흑영이 바로 그 산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피비린내 나는 벼로가 따라붙었습니다. 나라에 등록된 노비가 도망치면 열의 9은 반드시 그의 손에 잡혀 돌아온다 하여 지옥에서 온 추노꾼이라 불렸지요. 그의 눈은 굶주린 매처럼 번뜩였고 거친 숨결에서는 쇠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는 보름 넘게 도망 중인 노비의 흔적을 쫓는 중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냄새와 꺾인 풀잎, 마른 흙 위에 남은 미세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의 걸음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한 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그였기에 추격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흑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땀과 흙냄새에 찌든 도망 노비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공기를 가르고 스며든 아주 옅고도 분명한 향내, 귀한 여인의 몸에서나 날 법한 난초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윽한 향과 섬뜩하게 뒤섞인 비릿한 피냄새가 그의 사냥꾼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인적이 끊긴 험한 골짜기에 웬 여인이란 말인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표물을 코앞에 두고 한눈을 파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이 피냄새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그는 잠시 노비의 흔적을 지우고 냄새가 시작된 곳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의 흉흉한 눈빛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색이 바랜 단풍잎 더미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옷은 갈갈이 찢기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본래의 고운 빛깔과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굳게 담은 입술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핏기 없는 얼굴은 현실의 사람이 아닌 듯 위태롭고 서글픈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거친 숨을 죽이고 한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냘프게 들썩였습니다. 드러난 팔뚝과 어깨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했고 핏물이 배어나온 치맛자락은 그 상처가 더 깊고 많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가 여인의 코 밑에 거친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여인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인해 짐승 같은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누구시오? 마님이야말로 누구시오? 이런 험한 산중에서 객사라도 할 작정이요. 여인은 대답할 힘도 없는지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흑영은 그런 여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 꼴을 보니 평범한 일에 휘말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에 여인이 다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니 그저 가던 길이나 가시오. 가던 길이나 가라. 이대로 두면 오늘 밤 산짐승들이 마님 몸으로 포식이라도 할 판인데 말이요. 네 집 귀한 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죽어가는 꼴을 뻔히 보고 지나치는 건 내 법도가 아니라서 말이요.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추노꾼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몇 번이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 앞에서 가짜는 인정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게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소. 바라다니 뭘 말이요. 내가 지금 마님께 금붙이라도 달라는 것처럼 보이. 흑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하며 여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에서 조악한 약초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비상약이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덧나기 전에 응급처치라도 해야겠소. 그가 거친 손으로 여인의 팔을 잡자 여인이 자지러질 듯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놓으시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소. 이대로 죽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면 얌전히 계시오. 흑영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여인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망설임 없이 찢어진 소매를 더 뜯어내 상처에 약초 가루를 뿌렸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흑영의 눈은 여인의 속살 너머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희고 고운 살결, 그리고 잠시 스치노 사이로 보인 속옷의 질감은 보통 양반가에서도 보기 드문 최상품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소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세를 한 손에 쥔 권 대감의 며느리감이 혼례를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그 여인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도망 노비 하나를 잡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험한 불길 속으로 제 발로 뛰어드는 격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가야 하는가? 그것이 현명한 처사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결코 기품을 잃지 않으려는 저 위태로운 눈빛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걸치고 있던 짐승 가죽 중 가장 두꺼운 것을 벗어 여인의 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둘러엎었습니다. 보름간 쫓던 노비의 흔적은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그의 등에는 그보다 몇 곱절은 더 무겁고 위험한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흑영의 거처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깎아질은 절벽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이었지요. 그는 여인을 동굴 한편에 깔아 놓은 마른 집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익숙하게 불을 피우자 작은 화톳불이 타오르며 동굴 안의 어둠과 냉기를 조금이나마 몰아냈습니다. 그는 젖은 헝겊으로 여인의 얼굴과 상처 주변의 흙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일렁거리는 불빛과 그 앞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거대한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톳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여전히 험상궂기 짝이 없었습니다. 깨어났소. 하마터면 저승 문턱까지 구경하고 올 뻔했소.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덧날라. 목이 마를 테니 이거라도 마시오. 그가 건넨 것은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긴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를 경계하며 섣불리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보다시피 내 집이요. 집이라니. 이런 곳이 어찌 사람이 사는 집이란 말이요. 마님 같은 귀하신 분이 보시기엔 개돼지 우리만도 못하겠지? 하지만 나 같은 놈에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곳이요. 싫으면 당장 일어나 나가시오. 붙잡을 생각 없으니? 그의 투명스러운 말에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산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나를 구한 것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녀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원하는 거 말이요. 아주 큰 것을 바라고 있소이다. 흑영은 일부러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섰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이 입고 있던 그 비단 옷, 꽤나 비싸 보이던데. 그거면 되겠소. 그런 옷 한 벌이면 나 같은 놈은 두어 다른 조끼 먹고 살 수 있으니. 마님 목숨값치고는 헐값이 아니오.
예상치 못한 대답에 여인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옷 한 벌 때문이었다니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이미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러니 마님은 몸이나 잘 추스르시오. 그리고 몸이 성해지면 곧장 여기서 나가 주셔야겠소. 나도 마님 같은 귀하신 분 오래 모실 형편은 못 되니. 흑영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화톡불 앞으로 돌아가 앉아 사냥용 칼을 무심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슥싹 칼날이 숫돌에 갈리는 소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정체가 무엇이요? 내 정체는 알아서 무엇하게. 그냥 지나가던 사냥꾼이라고 해두시오. 거짓말. 당신 같은 눈빛을 한 사냥꾼은 없소. 당신은 사람을 해쳐본 적이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여인의 직설적인 말에 흑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마님. 목숨을 건졌으면 그저 감사히 여기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 과거를 캐묻는 것은 마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서늘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설안이요. 아비는 억울한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원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몸이요. 이제 당신 차례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당신을 믿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는 설안의 모습에 흑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단과 기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이 여인을 살리기로 마음먹은 이상 언제까지고 정체를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내 정체가 궁금하다면 알려드리지. 흑영은 천천히 설안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위태로운 촛불 같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나는 말이오. 나라의 죄를 짓고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들이는 추노꾼이요. 추노꾼. 그 세 글자가 동굴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짐승 사냥하듯 쫓아 그 목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오는 자들. 그녀가 평생 동안 듣고 경멸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추노꾼.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혐오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 추노꾼이요. 이제 내가 왜 내 과거를 캐묻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소. 마님 같은 귀하신 분이 상종할 만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오. 실망했소? 아니면 이제 내가 두려워졌소?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멸하여 스스로 떠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설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충격에 빠져있던 눈동자를 들어 다시 흑영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나를 쫓는 자들에게 날 넘기지 않을 것이오. 그들이 나를 잡아가는 대가로 큰 상금을 내걸었을 텐데.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설안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그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걸? 내가 아무리 돈에 미친놈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구해놓고 그걸 미천 삼아 뒷거래를 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오. 물론 마님을 권 대감인지 뭔지에게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목숨도 함께 내놓아야 할 판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소. 당신 목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흑영은 한숨을 쉬며 화톡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작대기로 불씨를 뒤적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을 여기까지 업고 오는 동안 나를 미행하는 놈들이 있었소. 마님을 쫓던 자들이겠지.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내가 일부러 몇 번이나 길을 돌고 흔적을 지웠는데도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따라붙었어.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이면 이 근처까지 들이닥칠 게야. 흑영의 말에 설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소. 그들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라니. 마님과 내가 언제부터 우리가 되었소? 흑영은 다시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구려. 미안하오. 지금이라도 나를 두고 떠나시오. 그러면 당신만은 무사할 수 있을 것이오. 떠나긴 어딜 떠나. 지금 내가 나가면 나는 마님과 한패로 몰려 먼저 목이 달아날 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죽든 살든 끝장을 봐야지. 마님,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흑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놈들이 들이닥치면 마님은 내 아내 행세를 하는 거요. 아내라니. 내가 당신의... 설아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노꾼의 아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싫으면 관두시오. 그럼 놈들 손에 곱게 잡혀가서 극원 대감이라는 영감의 놀이개가 되든가. 아니면 여기서 내 아내 행세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든가? 선택은 마님이 하는 거요. 치욕스러웠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권 대감에게 잡혀가 평생을 굴욕 속에 사느니 차라리 이 험상궂은 추노꾼의 아내 행세라도 해서 살아남는 편이 나았습니다. 알겠소?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녀의 대답을 들은 흑영은 동굴 구석에서 낡고해진 무명옷 한 벌을 꺼내 설안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시오. 비단 속옷을 입은 추노꾼 아내는 없으니. 그는 설안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말없이 동굴 밖으로 나가 망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기온 속에서 그는 어둠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흑영의 눈빛이 이리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곧 위험한 연극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짙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든 산에 대여섯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자는 얼굴에 길게 칼자국이 난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토불 옆에 앉아 태연하게 칼을 손질하고 있는 흑영과 그 옆에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설안에게 가 닿았습니다. 웬 놈들이 새벽부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는 게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들이. 내 놈이 이 굴의 주인이냐. 우리는 도망친 계집 하나를 쫓고 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젊은 여인을 보지 못했는가? 흉터 사내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설안에게 향했습니다. 설안은 흑영의 등 뒤로 더욱 몸을 숨기며 가늘게 떨었습니다. 흑영은 설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흉터 사내를 막아서듯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영락없이 제 아내를 보호하려는 지아비의 모습이었지요. 여인이란? 보다시피 내겐 여기 이 사람뿐인데. 당신들이 찾는 여인이 내 마누라라도 된다는 말이오. 흉터 사내는 미심쩍은 눈으로 설안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에 검댕까지 묻혀놓았지만 고운 얼굴선과 기품은 쉬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누라라. 내 놈 같은 추물에게 이리 고운 마누라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이리 가까이 와서 얼굴 좀 보자꾸나. 아나. 설안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낀 흑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함부로.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데도 의심하는 게냐.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내 아녀자를 욕보이는 건 참을 수 없다. 하하, 화는 내지 마라, 사내. 그저 확인만 하자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계집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면 내 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설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어서 쫓아내 주십시오. 설한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정말로 겁에 질린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흑영조차 잠시 놀라 그녀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설한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흑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들었느냐? 내 사람이 무서워 떠는 꼴이 보이지 않는 게냐? 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이 찾는 여인은 여기에 없다. 내 아내를 더는 욕보이지 말고 썩거지지 못할까? 흉터 사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가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부부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내 아내라는 저 계집에게 입이라도 한번 맞춰보거라. 그렇다면 내 말을 믿고 조용히 물러가 주마. 흉터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희롱이었습니다. 설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흑영의 얼굴 역시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의 등 뒤에서 설한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못하겠느냐? 역시 내 놈들, 무언가 숨기는 개로구나. 여봐라, 저 계집을 끌고. 흉터 사내가 손을 들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흑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뒤돌아 설한의 양뺨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하듯 설한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거친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설한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을 꿰뚫는 것은 수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거친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를 옥죄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터 사내와 그의 수하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찾은 모양이구나. 가자. 흉터 사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수하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흑영은 천천히 설한에게서 입술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짓 행동이었지만 그 짧은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놈들이 사라진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도 흑영의 거친 감촉과 뜨거운 숨결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미안하오. 놈들을 속이려면 어쩔 수 없었소. 마님을 욕보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 부디. 알고 있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당신이 미안해할 이유는 없소?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그 틈으로 낯선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몸은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는지. 나는 괜찮소.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하오.
그들이 이 근처를 계속 맴돌 텐데 언제까지고 이 동굴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설안의 말에 흑영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은 여기서 꼼짝없이 지내야 할 거요. 놈들이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소. 나는 한시라도 빨리 한양으로 가야 하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자를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단 말이오. 마님, 지금 마님은 저작거리에 내걸린 현상 수배범이나 마찬가지요. 그런 몸으로 어찌 한양에 간단 말이오. 성문 근처에도 가기 전에 잡히고 말 거요. 흑영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설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말이오? 포기하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 행세를 하는 거요. 이 동굴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이오. 나를 따라 내 고향으로 갑시다. 아주 외딴 섬이요. 그곳에서 내가 혼인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요. 그것은 실로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대부 여인이 추노꾼의 아내가 되어 외딴 섬에서 숨어 지낸다니. 하지만 지금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아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오? 물론 진짜 혼인을 하자는 게 아니오. 그저 남들 눈에 그렇게 보여야 한다는 거지. 놈들의 의심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흑영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귓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싫지 않소. 당신 말대로 하겠소. 당신의 아내가 되겠소. 그녀의 대답에 흑영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후회하지 않겠소. 나 같은 놈의 아내로 사는 것은 마님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되고 험할 것이오. 상관없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소. 내게 남은 것은 목숨 하나뿐. 그 목숨을 지키고 언젠가 뜻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고생도 감수할 수 있소. 그리고 설아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흑영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해치지 않을 사람이란 걸 이제는 믿소. 그러니 나는 당신을 따르겠소. 여보. 마지막 여보라는 말은 아주 작고 떨리는 소리였지만 흑영의 심장을 관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동굴 밖에서는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위태로웠던 밤이 지나고 두 사람 앞에는 이제 부부라는 이름에 더 험난하고 아슬아슬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걷고 또 걸어 그들은 마침내 남쪽 바닷가의 작은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흑도라 불리는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였습니다. 포구는 비릿한 소금기와 낯선 사투리를 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술에 취한 어부 하나가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보게, 자네. 어디서 이런 귀한 보물을 얻었는가? 자네 같은 놈에게는 과분해 보이는데? 흑영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사내의 멱살을 잡을 듯 험악한 기세였지만 그는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설안이 흑영의 팔에 다정하게 매달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신경 쓰지 마세요. 어서 배를 타러 가요. 당신 곁에만 있으면 저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그녀의 행동에 시비를 걸던 어부는 멋쩍은 표정으로 흩어졌습니다. 흑영은 자신을 올려다보며 장난스럽게 윙크하는 설안의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당신, 제법이구려. 어지간한 사내들보다 배짱이 더 좋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당신의 아내 노릇을 하려면 이보다 더한 일도 감당해야 하지 않겠소? 마침내 흑도로 향하는 작은 배에 올랐을 때 굳은 날씨 탓에 파도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흑영은 뱃멀미로 하얗게 질린 설안을 자신의 품에 단단히 끌어안고 거친 파도를 온몸으로 막아주었습니다. 괜찮소. 조금만 참으시오. 곧 섬에 도착할 것이니.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가슴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그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배는 마침내 안개에 휩싸인 작은 섬, 흑도에 닿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 의원이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왔구나. 흑영아. 옆에는 내가 말한 그 사람인가? 예, 하라범.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당분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어서 오시오, 아가. 오는 길이 험했을 텐데 고생 많았소. 이제 곧 한 식구가 될 터인데.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노인의 모습에 설아는 그간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날 밤 설아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달빛이 부서지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어느새 흑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외투를 걸쳐 주었습니다. 밤바람이 차오. 어서 들어가시오. 흑영. 우리가 정말 잘하는 지대일까요? 저토록 좋으신 분을 속이고 이렇게 거짓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말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마님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소. 아니요. 당신 탓이 아니요. 이것은 나 자신의 선택인 것을. 다만 당신에게 너무 큰 빚을 지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소. 그 말에 흑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진지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소. 당신을 만난 것을. 짐승처럼 살던 내 인생에 당신은 처음으로 나타난 빛이었소. 그러니 빚이라 생각하지 마시오.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진 셈이니. 그의 진솔한 고백에 설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흑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지난번과는 다른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입맞춤을 건넸습니다. 달빛이 쏟아지는 흑도의 밤바다 앞에서 추노꾼과 몰락한 사대부 여인은 비로소 하나의 운명으로 묶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법도와 신분의 족쇄를 넘어 가장 험난하고 위태로운 곳에서 비로소 진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까마귀 울음소리마저 얼어붙을 듯한 늦가을, 태백의 깊은 산중이었습니다. 마른 나뭇잎들은 스산한 바람에 힘없이 바스러지며 마치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흩날렸습니다. 짐승의 털가죽을 아무렇게나 걸친 거대한 산에 산의 그림자라 불리는 흑영이 바로 그 산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늘 피비린내 나는 벼로가 따라붙었습니다. 나라에 등록된 노비가 도망치면 열의 9은 반드시 그의 손에 잡혀 돌아온다 하여 지옥에서 온 추노꾼이라 불렸지요. 그의 눈은 굶주린 매처럼 번뜩였고 거친 숨결에서는 쇠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지금 그는 보름 넘게 도망 중인 노비의 흔적을 쫓는 중이었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냄새와 꺾인 풀잎, 마른 흙 위에 남은 미세한 발자국을 따라가는 그의 걸음에는 지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한 번 목표로 삼은 사냥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그였기에 추격은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흑영의 발걸음이 우뚝 멈추었습니다. 그의 코끝을 스친 것은 땀과 흙냄새에 찌든 도망 노비의 채취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한 공기를 가르고 스며든 아주 옅고도 분명한 향내, 귀한 여인의 몸에서나 날 법한 난초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윽한 향과 섬뜩하게 뒤섞인 비릿한 피 냄새가 그의 사냥꾼 본능을 날카롭게 자극했습니다. 이 깊은 산중에 그것도 인적이 끊긴 험한 골짜기에 웬 여인이란 말인가.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표물을 코앞에 두고 한눈을 파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이 피냄새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이끌림에 그는 잠시 노비의 흔적을 지우고 냄새가 시작된 곳으로 소리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그의 흉흉한 눈빛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거대한 바위 아래 색이 바랜 단풍잎 더미 속에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으로 지은 옷은 갈갈이 찢기고 흙과 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본래의 고운 빛깔과 자태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굳게 담은 입술과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핏기 없는 얼굴은 현실의 사람이 아닌 듯 위태롭고 서글픈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흑영은 거친 숨을 죽이고 한동안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의 어깨는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가냘프게 들썩였습니다. 드러난 팔뚝과 어깨의 상처는 날카로운 것에 베인 듯했고 핏물이 배어나온 치맛자락은 그 상처가 더 깊고 많음을 짐작게 했습니다. 그는 성큼 다가가 여인의 코 밑에 거친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미약하지만 아직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다.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여인이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인해 짐승 같은 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누구시오? 마님이야말로 누구시오? 이런 험한 산중에서 객사라도 할 작정이요. 여인은 대답할 힘도 없는지 다시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흑영은 그런 여인의 어깨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이대로 잠들면 얼어 죽기 십상이요. 그 꼴을 보니 평범한 일에 휘말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말에 여인이 다시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상관할 바 아니니 그저 가던 길이나 가시오. 가던 길이나 가라. 이대로 두면 오늘 밤 산짐승들이 마님 몸으로 포식이라도 할 판인데 말이요. 뉘집 귀한 몸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 죽어가는 꼴을 뻔히 보고 지나치는 건 내 법도가 아니라서 말이요.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었습니다. 추노꾼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그는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을 몇 번이고 외면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이 알지도 못하는 여인 앞에서 가짜는 인정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게요? 내게는 아무것도 없소. 바라다니 뭘 말이요. 내가 지금 마님께 금붙이라도 달라는 것처럼 보이. 흑영은 기가 막히다는 듯 대꾸하며 여인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생각보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그는 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품에서 조악한 약초 주머니를 꺼내 들었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비상약이었지요. 움직이지 마시오. 덤나기 전에 응급처치라도 해야겠소. 그가 거친 손으로 여인의 팔을 잡자 여인이 자지러질 듯 비명을 내질렀습니다. 놓으시오. 내 몸에 손대지 마시오.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았소. 이대로 죽고 싶어 환장한 게 아니라면 얌전히 계시오. 흑영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여인의 팔을 단단히 붙들고 망설임 없이 찢어진 소매를 더 뜯어내 상처에 약초 가루를 뿌렸습니다. 여인은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그 와중에 흑영의 눈은 여인의 속살 넘어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희고 고운 살결, 그리고 잠시 스친 옷 사이로 보인 속옷의 질감은 보통 양반가에서도 보기 드문 최상품이었습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들었던 소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권세를 한 손에 쥔 권 대감의 며느리감이 혼례를 앞두고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마 이 여인이 그 여인이란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도망 노비 하나를 잡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위험한 불길 속으로 제 발로 뛰어드는 격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두고 가야 하는가? 그것이 현명한 처사일 터였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결코 기품을 잃지 않으려는 저 위태로운 눈빛이 그의 발목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깊게 한숨을 내쉬고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자신이 걸치고 있던 짐승 가죽 중 가장 두꺼운 것을 벗어 여인의 몸 위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조심스럽게 자신의 등에 둘러엎었습니다. 보름간 쫓던 노비의 흔적은 이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대신 그의 등에는 그보다 몇 곱절은 더 무겁고 위험한 운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흑영의 거처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굴에 가까웠습니다. 깎아질은 절벽 아래 교묘하게 숨겨진 동굴이었지요. 그는 여인을 동굴 한편에 깔아 놓은 마른 집더미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익숙하게 불을 피우자 작은 화토불이 타오르며 동굴 안의 어둠과 냉기를 조금이나마 몰아냈습니다. 그는 젖은 헝겊으로 여인의 얼굴과 상처 주변의 흙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시즌쯤 지났을까 여인이 가느다란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일렁거리는 불빛과 그 앞에 그림자처럼 앉아있는 거대한 사내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톡불빛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여전히 험상궂기 짝이 없었습니다. 깨어났소. 하마터면 저승 문턱까지 구경하고 올 뻔했소. 움직이지 마시오. 상처가 덧날라. 목이 마를 테니 이거라도 마시오. 그가 건넨 것은 투박한 나무 그릇에 담긴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여인은 그를 경계하며 섣불리 잔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보다시피 내 집이요. 집이라니. 이런 곳이 어찌 사람이 사는 집이란 말이요. 허, 마님 같은 귀하신 분이 보시기엔 개되지 우리만도 못하겠지? 하지만 나 같은 놈에겐 비바람 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곳니요. 싫으면 당장 일어나 나가시오. 붙잡을 생각 없으니? 그의 투명스러운 말에 여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지금쯤 차가운 산속에서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째서 나를 구한 것이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그녀는 세상에 대가 없는 호의는 없다고 뼈저리게 깨달았었습니다. 원하는 거 말이요. 아주 큰 것을 바라고 있소이다. 흑영은 일부러 능글맞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섰습니다.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님이 입고 있던 그 비단 옷, 꽤나 비싸 보이던데. 그거면 되겠소. 그런 옷 한 벌이면 나 같은 놈은 두어 다른 조끼 먹고 살 수 있으니. 마님 목숨값치고는 헐값이 아니요. 예상치 못한 대답에 여인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겨우 옷 한 벌 때문이었다니 허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옷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이미 아무 쓸모도 없게 되었소.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요. 그러니 마님은 몸이나 잘 추스르시오. 그리고 몸이 성해지면 곧장 여기서 나가 주셔야겠소. 나도 마님 같은 귀하신 분 오래 모실 형편은 못 되니. 흑영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화톡불 앞으로 돌아가 앉아 사냥용 칼을 무심하게 갈기 시작했습니다. 쓱싹쓱싹 칼날이 숫돌에 갈리는 소리가 어두운 동굴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정체가 무엇이요? 내 정체는 알아서 무엇하게. 그냥 지나가던 사냥꾼이라고 해두시오. 거짓말. 당신 같은 눈빛을 한 사냥꾼은 없소. 당신은 사람을 해쳐본 적이 있지? 그것도 아주 많이? 여인의 직설적인 말에 흑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인을 쏘아보았습니다. 마님. 목숨을 건졌으면 그저 감사히 여기고 조용히 있는 것이 좋을 것이오. 내 과거를 캐묻는 것은 마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테니?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는, 선을 넘지 말라는 서늘한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똑바로 그의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설안이요. 아비는 억울한 영모에 휘말려 돌아가셨고 나는 그 원수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친 몸이요. 이제 당신 차례요. 당신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당신을 믿고 내 목숨을 맡길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을 테니. 자신의 신분을 당당히 밝히는 설안의 모습에 흑영은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여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강단과 기백이었습니다. 그는 이내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차피 이 여인을 살리기로 마음먹은 이상 언제까지고 정체를 숨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좋소. 그렇게 내 정체가 궁금하다면 알려드리지. 흑영은 천천히 설안에게 다가가 그녀의 눈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위태로운 촛불 같은 그녀를 완전히 집어삼킬 듯 덮쳤습니다. 나는 말이오. 나라의 죄를 짓고 도망친 노비들을 잡아들이는 추노꾼이요. 추노꾼. 그 세 글자가 동굴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설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사람을 짐승 사냥하듯 쫓아 그 목에 쇠사슬을 채워 끌고 오는 자들. 그녀가 평생 동안 듣고 경멸에 맞지 않았던 바로 그 존재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라니. 추노꾼. 당신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혐오감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소. 바로 그 추노꾼이요. 이제 내가 왜 내 과거를 캐묻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소. 마님 같은 귀하신 분이 상종할 만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오. 실망했소? 아니면 이제 내가 두려워졌소? 차라리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고 경멸하여 스스로 떠나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을 곁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설안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조금 빗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충격에 빠져있던 눈동자를 들어 다시 흑영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당신. 나를 쫓는 자들에게 날 넘기지 않을 것이오. 그들이 나를 잡아가는 대가로 큰 상금을 내걸었을 텐데. 그것은 시험이었습니다. 설안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그를 떠보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사람을 뭘로 보는 걸? 내가 아무리 돈에 미친 놈이라도 죽어가는 사람 구해놓고 그걸 미천 삼아 뒷거래를 할 만큼 쓰레기는 아니오. 물론 마님을 권 대감인지 뭔지에게 넘기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얻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목숨도 함께 내놓아야 할 판인데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하겠소. 당신 목숨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흑영은 한숨을 쉬며 화톳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작대기로 불씨를 뒤적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마님을 여기까지 업고 오는 동안 나를 미행하는 놈들이 있었소. 마님을 쫓던 자들이겠지. 그놈들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 내가 일부러 몇 번이나 길을 돌고 흔적을 지웠는데도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따라붙었어. 아마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이면 이 근처까지 들이닥칠 게야. 흑영의 말에 설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찌하면 좋소. 그들이 닥치면 우리는? 우리라니. 마님과 내가 언제부터 우리가 되었소? 흑영은 다시 퉁명스럽게 말을 잘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아까와 같은 날카로움은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 발목을 잡은 셈이 되었구려. 미안하오. 지금이라도 나를 두고 떠나시오. 그러면 당신만은 무사할 수 있을 것이오. 떠나긴 어딜 떠나. 지금 내가 나가면 나는 마님과 한패로 몰려 먼저 목이 달아날 판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죽든 살든 끝장을 봐야지. 마님,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하오. 그래야 당신도 살고, 나도 살 수 있어. 흑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설아는 그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소?
놈들이 들이닥치면 마님은 내 아내 행세를 하는 거요. 아내라니. 내가 당신의 설아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추노꾼의 아내라니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싫으면 관두시오. 그럼 놈들 손에 곱게 잡혀가서 극원 대감이라는 영감의 놀이개가 되든가. 아니면 여기서 내 아내 행세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하든가? 선택은 마님이 하는 거요. 치욕스러웠지만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권 대감에게 잡혀가 평생을 굴욕 속에 사느니 차라리 이 험상궂은 추노꾼의 아내 행세라도 해서 살아남는 편이 나았습니다. 알겠소? 시키는 대로 하겠소? 그녀의 대답을 들은 흑영은 동굴 구석에서 낡고해진 무명옷 한 벌을 꺼내 설안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이걸로 갈아입으시오. 비단 속옷을 입은 추노꾼 아내는 없으니. 그는 설안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말없이 동굴 밖으로 나가 망을 보았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 속에서 그는 어둠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놈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흑영의 눈빛이 이리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곧 위험한 연극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의 푸른 어스름이 짙은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무렵 마침내 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칼을 든 사내 대여섯이 동굴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선두의 선자는 얼굴에 길게 칼자국이 난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토불 옆에 앉아 태연하게 칼을 손질하고 있는 흑영과 그 옆에 겁에 질린 채 웅크리고 있는 설안에게 가 닿았습니다. 웬 놈들이 새벽부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이닥치는 게야.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들이. 내 놈이 이 굴의 주인이냐. 우리는 도망친 계집 하나를 쫓고 있다. 혹시 이 근처에서 젊은 여인을 보지 못했는가? 흉터 사내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설안에게 향했습니다. 설안은 흑영의 등 뒤로 더욱 몸을 숨기며 가늘게 떨었습니다. 흑영은 설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흉터 사내를 막아서듯 몸을 살짝 틀었습니다. 영락없이 제 아내를 보호하려는 지아비의 모습이었지요. 여인이란? 보다시피 내겐 여기 이 사람뿐인데. 당신들이 찾는 여인이 내 마누라라도 된다는 말이오. 흉터 사내는 미심쩍은 눈으로 설안을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에 검댕까지 묻혀놓았지만 고운 얼굴선과 기품은 쉬이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누라라. 내 놈 같은 추물에게 이리 고운 마누라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이리 가까이 와서 얼굴 좀 보자꾸나. 아나. 설안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낀 흑영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딜 함부로. 이 사람이 내 아내라는데도 의심하는 게냐. 내 비록 가진 것 없는 놈이지만 내 아녀자를 욕보이는 건 참을 수 없다. 하하. 화는 내지 마라. 사내. 그저 확인만 하자는 것이다. 만약 내가 그 계집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면 내 놈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 순간 설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저는 저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어서 쫓아내 주십시오. 설안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 정말로 겁에 질린 아내가 남편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흑영조차 잠시 놀라 그녀를 돌아볼 정도였습니다. 설안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흑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절박한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들었느냐? 내 사람이 무서웠더는 꼴이 보이지 않는 게냐? 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이 찾는 여인은 여기에 없다. 내 아내를 더는 욕보이지 말고 썩거지지 못할까? 흉터 사내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쉽게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좋다. 내 말이 맞다고 치자. 그렇다면 너희가 부부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부부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느냐. 내 아내라는 저 계집에게 입이라도 한번 맞춰보거라. 그렇다면 내 말을 믿고 조용히 물러가 주마.
흉터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한 희롱이었습니다. 설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흑영의 얼굴 역시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동굴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흑영의 등 뒤에서 설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못하겠느냐? 역시 내 놈들, 무언가 숨기는 개로구나. 여봐라, 저 계집을 끌고. 흉터 사내가 손을 들어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흑영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뒤돌아 설안의 양뺨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러나 모든 것을 설명하듯 설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숙여 그녀의 떨리는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거친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설안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을 꿰뚫는 것은 수치심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내의 거친 입술이 닿는 순간 그녀를 옥죄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대신 뜨거운 무언가가 심장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흉터 사내와 그의 수하들은 그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놈들. 우리가 사람을 잘못 찾은 모양이구나. 가자. 흉터 사내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수하들도 허탈한 표정으로 그를 따라 동굴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동굴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흑영은 천천히 설안에게서 입술을 떼었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위기를 넘기기 위한 거짓 행동이었지만 그 짧은 입맞춤은 두 사람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놈들이 사라진 동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에는 아직도 흑영의 거친 감촉과 뜨거운 숨결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미안하오. 놈들을 속이려면 어쩔 수 없었소. 마님을 욕보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으니 부디. 알고 있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흑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목숨을 구했소. 당신이 미안해할 이유는 없소? 그저 그녀의 마음속에서 단단했던 무언가가 부서져 내리고 그 틈으로 낯선 감정이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몸은 괜찮소? 다치지는 않았는지? 나는 괜찮소. 하지만 이제 어찌해야 하오. 그들이 이 근처를 계속 맴돌 텐데 언제까지고 이 동굴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설안의 말에 흑영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은 여기서 꼼짝없이 지내야 할 거요. 놈들이 경계를 풀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하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소. 나는 한시라도 빨리 한양으로 가야 하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자를 가진 분을 만나야 한단 말이오. 마님, 지금 마님은 저작거리에 내걸린 현상 수백 범이나 마찬가지요. 그런 몸으로 어찌 한양에 간단 말이오. 성문 근처에도 가기 전에 잡히고 말 거요. 흑영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설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한다는 말이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숨어 살아야 한다는 말이오? 포기하라니, 누가 그런 말을 했소?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오. 방법이라니. 무슨 방법이 있단 말이오? 지금부터 우리는 진짜 부부 행세를 하는 거요. 이 동굴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이오. 나를 따라 내 고향으로 갑시다. 아주 외딴 섬이요. 그곳에서 내가 혼인하여 아내를 데려왔다 하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거요.
그것은 실로 대담하고 무모한 계획이었습니다. 사대부 여인이 추노꾼의 아내가 되어 외딴 섬에서 숨어 지낸다니? 하지만 지금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